제 질문이 사실 그 앞에 질문하고 이어진 질문이라 그때 같이 준비를 해놨던 질문이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계와 스토계는 좀 어느 정도 동질적인 세계로 볼 수 없는지 따라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스토계가 교육의 소재 변인으로 환원되는 것과 같이 그 관계는 일면 양상의 차원에서 탐구될 여지는 없는지 하는 이제 좀 전제나 가정 아래 그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질문을 통해서 교육계와 스토계의 차이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좀 어리석은 좀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스토계와 교육계가 이제 서로 다른 세계라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경험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상의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론적인 차원에서 탐구할 여지가 있나 하는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는 우연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경험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토계의 관점에서 그 발전의 수단이 되는 것은 비단 교육만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이 스토계에 얼마나 훌륭한 방법이 되는지는 그것이 양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그러니까 스토계의 품위도 다 품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적 입증이 필요한 문제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그러니까 스토계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깨우친 거는 저는 기존에 스토계랑 품위를 좀 거의 일치시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 품위는 이제 스토계의 한 속성일 뿐이다라고 한 게 저한테는 새로운 좀 깨우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은 스토계라기보다는 스토계 품위가 실질적이고 참되게 발전하는데 이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품위가 발전하는데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위를 이제 참되게 안다고 했을 때 단지 그것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증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품위의 참될 발전은 교육과 더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교육계와 스토계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더 그 탐구될 여지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 질문입니다. 다른 한편 교육의 관점에서도 그것의 수단은 교육 내외적인 것을 아울러 가히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스토계도 그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데 특수하게 스토계는 소재라는 성격으로 교육에 환원됩니다. 예를 들면 그 스토계가 또는 스토계 품위가 발전한 데는 교육 이외에 많은 이제 수단들이 있지만 이제 교육의 소재가 되는 것은 스토계 또는 스토계 품위라고 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관계에 좀 제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의 그런 이론적 관계. 다시 말해서 스토계의 내용은 이제 각자가 가진 품위에 의해 경험적으로 한계지어지지만 그 개념상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그 이론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듯합니다. 예. 그 어찌됐든 스토계를 방편으로 해야 일단 교육계가 드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이 비단 스토계뿐 아니라 여타의 것들과 갖는 관계도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준에서는 그 뭐 다리의 비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동차의 비유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스토계와 교육계의 차이가 많이 그 분명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그들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다음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런 맥락에서 다시 교육을 밝히는 데 있어서 스토계가 기점이 되는 방편의 맥락은 그 방편적 의미상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는 스토계와 다르면서 이제 아주 다른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했던 질문하고 다 같은 연속성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교육의 내재율 중에서도 뭐 혁신과 보수, 존영과 조는, 순차, 역차 등등의 이제 여러 변인들이 스토계를 전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교육의 입장에서 소재로 이제 환원했을 때 그것들이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변인들에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네.
잘했어? 예.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전체적인 논지를 얘기를 하면 그 기존에 선생님 이제 교육 본이론이 갖고 본이론 안에서 교육계와 수도계의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혼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나름의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상고교육이랑 하화교육이 서로가 서로를 목적과 수단으로 해가지고 협동교육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낳듯이, 그러니까 수도계와 교육계라는 것도 마치 서로가 서로를 목적과 수단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실체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수도라거나 그러니까 수도교육론이랄까요? 그래서 공덕교육과는 이제 다른 건데, 이런 용어를 써봤을 때 제 수준에서는 나름 좀 좀 명료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계와 교육계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용어나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선생님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질문 통해서 제 한계점 같은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아까 내가 대부분 해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해명이 안 되나? 아니,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항상 시효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 질문이 내가 김상현 이름으로 냈다. 그럼 다음에 해소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해소가 되고 다른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해소돼야 돼.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할 때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해석이 잘됐거나 그 질문을 고집하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나게 되지. 그렇지? 해줬는데 또 오고 해줬고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또 읽는데 아까 내가 대부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조금 더 지적을 한다면 환원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환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도계가 교육계 입장에서는 수도계가 소재로서 환원된다 이렇게 저는. 근데 환원이 무슨 뜻이야? 환원이? 그러니까 교육계 입장에서 이제 비춰지는 수도계의 성격 이런 거를 얘기하는. 환원이 바꿔진다? 뭐야? 환원이 뜻이 뭐야? 자기가 말했을 때는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어떠한 세계가 다른 세계에 비춰진다. 어떻게 비춰진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서는 환원이라는 말 안 써. 그러니까 그 영어에 리덕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내가 환원이라는 말로 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수한 용어야. 그렇게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그때 리덕션이라는 것은 A 체제에서 B 체제가 환원됐다라는 말은 A 체제와 B 체제 간에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고 더 이상 이제 B 체제가 A 체제에 포함이 돼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A 체제로 다 설명이 된다. 이럴 때 환원이라는 말을 쓰거든. 예를 들면 뉴토니안 체제가 상대성 이론에 환원됐다. 상대성 이론이 어떤 한계를 줘서 뉴턴 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굳이 뉴턴 체제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럴 때 환원됐다고 그래. 또 환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물리학을 생물학을 물리학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생물학이 설명한 모든 것을 물리학이 설명할 수 있는가. 환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 이거 특수한 용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어떤 뜻으로 쓰는가. 그리고 가능한 한 특수한 용어를 쓴다면은 그 특수한 의미를 알고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거랑 평이한 말로 바꿔짓는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나는 그 수도본이 교육본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렇지. 그것은 수도계와 교육계가 다르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의가 성립이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양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전제가 되고 어느 편으로 그것을 보느냐. 혹은 그 점이 본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원하고 달라. 환원되는 게 이미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쪽에서 생략적으로 보느냐.
이게 본인 문제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환원하고 달라. 본인하고 환원하고 다르거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연적 관계와 우연적 관계, 이것도 전에 내가 설명을 했지. 분석 철학에서 개념적 관계하고 우연적 관계라고 그러고 contingent relationship, conceptual relationship 두 개를 나눠요. 나누는데 그때 안 들은 사람도 여기 있으니까 conceptual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람과 여자의 관계, conceptual relationship이야. 이 여자 쪽의 사람을 여자라고 한다. 뭐 이 여자 쪽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다른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람인가 일일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다고. 개념 분석하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컨셉츄얼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개념상의 포괄 관계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거고,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은 우연적 관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둥글다는 개념하고 지구하고는 개념적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야. 구분이 된단 말이야, 개념적으로. 따라서 실제로 경험적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지. 그럴 때는 개념적으로는 지구는 납작하다도 성립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수도계와 교육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은 그 차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긴밀한 관계에는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지. 가설의 수준에서 검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수도계와 교육계를 개념적인 관계로 본다면은 무슨 수도계의 하위 요소라든가 교육이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개념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야. 나는 개념적으로 해결 안 했거든. 그렇잖아. 그런 것을 전제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전제했다고 할 때 교육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의 존재를 B의 존재를 전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상혁이는 상혁이 부모를 전제하나 안 하나? 존재합니다. 전제하지. 네. 그래서 부모와 상혁이가 같은 건 아니거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 전제한다, 결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지. 알았어?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같다. 그런 논증을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학술 개념에서 예를 들면 좀 기존에 전제라는 거랑 환원이라는 거를 잘 구별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속 혼란이 생긴 거는 사실 아까 그 먼저 번의 질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메타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교에서 교육의 소재로서의 교육의 일종의 수도계가 된 그런 메타적인 관계를 아직 그 충분히 사유를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품위가 수도계의 한 속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점이 좀 정리가 됐고 근데 선생님 이제 그 논의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 간의 관계는 뭐 우연적 관계도 있고 어떤 구조적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개념적 관계. 예.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서 좀 한번 더 공부를. 저 공부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입증하는 건 좋은 얘기야. 그렇지? 그런데 가령 아까 남자가 사람인가 정말 알아볼까요? 할 때는 좀 답답함이 있지. 이건 불가능한, 그 쉽게 해결되는 건데 왜 그렇게 개념적인 경험적인 문제로 해석할까?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뜻은 내가 얘기했지. 한번 해보는 거 다 해봐야 돼.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아요. 어떤 경험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가설을 계속 들이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네 사고의 문제점이랄까 공부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면은 틀린 것이 전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통성을 얘기하기는 아주 쉬워. 누구든지. 그렇지? 공통성을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공통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자꾸 구분해야 돼, 차이. 그래서 차이가 무엇인가를 주목하라고. 아까 내가 좀 유사하다.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같다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런 사고 가지고는 공부하기 힘들어. 그렇지? 나는 가능한 지금 교육을 달고가 구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자꾸 펼치려고 하면 안 돼. 역행하는 거야, 그지? 공부하는 취지가 하나하나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자꾸 포섭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공통성이 있으면 같다. 이것도 문제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가 공통성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같다고 하면 돼? 아니, 뭐 어떤 측면에서는 같고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름이 중요하다. 남자, 여자란 말을 쓸 때는 다름을 강조해야 돼. 같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전제도 얘기했지. 전제하면은 같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조심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또 있나? 그 다음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라는 거를 이제 주목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메타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게 교육계와 수도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육적 인식론으로 가면은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학문의 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학문 쪽에서는 교육이 수단이지, 방법이지. 그러니까 머리 스위치하란 말이야. 이렇게 차원을 좀 다르게, 논의 맥락이 다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학문 쪽에서는 교육이 수단이니까 그 교육적 방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학문 쪽에서는.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있는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준비가 뭐야? 이게 상현이구나. 김상현하고 상현이구나. 첫 번째 선생님께서는 세계를 세속계와 수도계 등으로 이제 바라보고 계신데요. 세속계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실들이 담긴 우리의 삶의 양상들을 칭하고 이제 수도계는 문화와 종교적인 측면 가운데 역사적으로 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계로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의 면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이제 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품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이때 교육이란 이 품위를 소재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수도계와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세미나를 하기 전까지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속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사회를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정치, 경제라고 사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말을 하는 그 정치, 경제, 사회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교육 활동이 정치라는 이런 세속계적 활동을 위한 수단이 되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뜻의 외도교육의 양태라는 말이 이게 그러면 진짜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이 아닌 활동인데 교육이랑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과정에 어떤 교육이라고 이론적인 맥락에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한 기술의 연마 이런 게 있다면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어떤 외도 교육의 양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때 이 말에 사용된 교육이란 진짜로 우리가 이제 본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의 맥락이랑 정확히 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형만 유사하기 때문인지, 그게 우선 저 정치, 경제, 사회를 세속계라고 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할 때는 아까 그 이론과 뭐 아까 사실관계처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아주 발전된 학문이야. 그러니까 그쪽을 정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다 공부할 때까지 내 교육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일반적인 그 개념하고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그 포괄적인 개념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학을 다 알고 쓴 건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학을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는 경청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적당하게 마무리를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그 세속계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 동양에서 써왔던 부분이야. 세속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은 그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과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다른 수준의 것이다. 다른 차원의 것이다가 동양 그 문헌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세속계와 수도계가 구분돼야만 될 필연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것과 한 인간이 훌륭하게 된다는 건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는 건 생각하지 않겠어. 그다음에 그 방법도 다 달라.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방법으로 훌륭한 인간이 된다. 그건 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더 높은이란 말하니까 사회적 지위하고 품위가 같이 보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보는데, 그건 내가 볼 때 내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또 구분돼야 될 것이 너무 혼동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렇지? 이 양태에 대한 얘기, 왜 교육의 양태라고 그랬느냐? 양태는 다 양태지, 나타나는 게 다 양태니까. 그런데 양상과 외부 환경이 결합된 그 부분을 교육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양상과 구분돼서 얘기가 된다. 나는 필요성에서 교육의 양태란 말을 쓴 거야. 알았어? 뭐 그냥 양태라도 좋은데 굳이 그런 걸 갖다가 교육이라고 해버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겠다 해서 양태라는 말을 쓴 거란 말이지. 왜 교육이 양태입니까? 겹친 부분을 교육의 본의가 아니라 여타 본의로 취급한다든가 다루기 때문에,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구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썼다. 그런 거란 말이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교육의 양상과 자네는 동의하나?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출세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거 자체는 그래? 다행이네. 하여튼 그 문헌상으로 항상 그래 나와. 그리고 다음에 2번. 네. 교육의 양상과 교육의 구조, 그리고 교육의 내재율 세 가지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중입니다. 사실 그제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그 용어는 최소한으로 하되 그 하나의 용어가 최대한 많은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양상과 구조, 내재율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이제 서로 다른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사용이 되었을 텐데, 이 세 가지 간의 이제 구분이 저 스스로한테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상이 일단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교육의 여러 양태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 어떤 순수한 그런 특성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양상을 형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라든지 그들과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가 구조고, 그 구조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내재율인가?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가능한 한 적은 개념으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불필요한 용어는 공에 집어넣을 수 없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거 다시 강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적은 개념으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거야. 많은 개념이 들어가면은 벌써 그 이론으로 맛이 없는 거야.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그 점에서 지금 같은 그 용어의 겹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 혹은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상이라고 할 때는 아까 이론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독립된 세계, 상당히는 현상학도 현상, 교육 현상, 사회 현상, 무슨 이런 식의 것이 될 거야. 될 거고, 이 구조라는 것은 양상의 하나의 조건이에요. 양상의 하나의 조건. 그러니까 지금 구조주의라니까 너무 엄격하게 쓰는데, 엄격하게 쓰고 엄격하지 않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구조주의는 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관점이라는 것은 뭘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이야. 싸잡아서 보는 관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현상학에서도 그게 강조하고 있고, 해석학에도 그게 강조하고 있고, 또 좁은 의미의 구조주의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이 우리 교육학에서 특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을 옛날에 정의하라고 그랬지. 부제적으로 불러온 게 아니라 정의하라고 그랬잖아. 교육이란 무엇이다. 문장 하나로 적당하게. 그런데 어느 학문 치고 그 학문적인 현상을 갖다가 정의로 끝내는 부분을 들어. 전체 체제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병폐를, 아니죠.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현상학 고주의 해석학에서 강조하는 그 교육의 총체 파악이 중요하다. 총체를 파악하지 않고 교육이 뭐다라고 하기 힘들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해석학이나 구조주의나 그 현상학에서는 항상 그 탐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것이 다시 말하면은 확정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본 거야. 탐구의 여지가 있는 방식으로 한다면 하는데, 무엇을 define 한다는 말은 탐구 여지가 있어 없어? 그냥 define 해버리잖아. 흔히 그런 것도 있어요. 탐색적 개념이라는 말도 있어. 근데 모든 게 탐색적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define 해 나가면서 모색해 나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확정시켜놓고 교육을 연구한다는 말은 우습잖아. define 한다는 말은 한 문장으로 할 수 없다는 뜻도 있고, 확정될 성질로 보지 말란 말이야. 계속 탐구 대상으로 보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원리, 내재율. 내재율은, 내재와 외재는 그 아까 논리의 그 규칙, 그것만으로 판별되는 것은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판별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런데 내재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총체성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 규칙의 룰, 그 어떤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런 점이 유리했어요. 알았어? 둘째는 내재율이 규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내재적인 활동이 규정이 안 돼. 돼, 안 돼? 됩니다. 활동이 되지. 내재적 가치가 성립이 안 돼. 된다 말이야. 내재적 인간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이래서 그 내재율이라는 게 그 내재적 변인을 증식시키는 굉장히 토대가 된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재 변인이라는 것이 많이 포함이 돼야 돼요. 어떤 공연이 필요 없이가 아니라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많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 그것의 하나의 초기 단계가 내재율이다. 그래서
내재를 교육의 요소로 보고 내가 수레바퀴 모형을 쓴 거라고. 알았어? 근데 앞으로 활동도 들어갈 거고 인간도 들어갈 거고 예를 들면 청학이라는 것은 교육 활동의 고유한 측면이거든? 이 교육의 내재 변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재 의뢰에서 결정이 되잖아. 예를 들면